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지금 한 9시 정도 됐는데 이제 밥 다 먹고 좀 쌀쌀해졌어요. 쌀쌀할 땐 뭐다? 이런 티히터 같은 거 켜주면 좀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뻘겋게 되잖아요. 요거를 요래 하면 조금 따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체가 좀 추워가지고 이건 약간 가스 소비도 많고 뭐 손 녹이는 거 말고는 크게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이건 이게 다 트여 있잖아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따뜻한데 그렇게 막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옆에 좀 다리 추워가지고 옆에다가 좀 놔두겠습니다. 자, 제가 리뷰를 하려고 제품을 들고 왔는데 또 낮에 안 찍고 밤에 찍어갖고 시커멓게 나오는데 어떨까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최근에 캔빌에서 출시한 머구리라는 오일 스토브입니다. 얘는 뭐 아이언 스토브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예전에 뭐 이게 저도 뭐 좀 찾아보니까 막 중국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뭐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미국에서 쓰고 이렇게 했다던데, 그때는 이제 철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이 아니라 이제 이걸 완전히 복각한 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약간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보면 아이언은 아니죠. 아이언은 아니고 그냥 스테인리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유리 보호막이 좀 있네요. 이거 좀 뜯어내고, 이 지퍼는 이 밑에가 좀 이 가방이 탄탄한 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발받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까는 형태입니다. 가방도 뭐 나름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손잡이 위에 있고요. 얘를 보호하기에는 딱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심지가 이 가스킷 같은 거 있죠? 실린더 가스킷 고무줄 같은 게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심지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유 분량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가방에 안에 보면 보관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가방 뒤편에 찍찍이로 보관 주머니 있으니까 많이. 자, 이렇게 가방이랑 이 제품이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은색깔 하나 하고 뭐 까만 색깔 하나 하고 두 가지를 지금 협찬을 받아서, 하나는 이미 1만 구독자 달성 기념 이벤트를 해서 균잉이님이 당첨되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곧 보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리뷰는 좀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받았다가 캔빌에서 받았다가 다시 균잉이님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자, 요 제품은 저도 처음에 출시했을 때 이게 위너웰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 복각판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뭐 어지간하면 사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좀 많이 비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차라리 저 돈이면 이라는 느낌이 있죠. 좀 그 정도로 가격이 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서 보니까 중국에서도 얘하고 비싸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가격이 비싸. 어지간한 뭐 등유난로 한 대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캔빌에서 출시한 거는 가격이 진짜 괜찮게 나왔어요. 살만한 가격대로 나왔는데, 요게 예판을 하고 이제 저도 받을 때 예판 하신 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저도 받게 됐거든요. 협찬을 받았는데 요거는 가격이 괜찮아요. 15만 9천 원인가 하여튼 15만 원대에 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요런 장난감 하나 있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제가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용도가 원래는 이 다리미를 데워가지고, 그죠? 옛날엔 전기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숯에다가 이 철을 데워가지고 다림질을 했고, 이제 중국이나 뭐 미국 이런 데서는 실제 다리미를 이 위에서 이렇게 달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도였는데 이게 또 뭐 일단 불 기운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주전자도 올려서 물도 끓이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캠핑에 넘어와서는 이거 활용하는 거 보니까 또 위너웰 제품인가 그거는 위에 전용 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용도로 쓰던데, 그냥 얘는 어떻게 보면 캠핑에서 완전 필수템 아니에요. 필수템은 아니고 그냥 큰 랜턴, 우리 보면 그 파라핀 오일 넣어가지고 쓰는 랜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일 랜턴인데 좀 크다. 그리고 모양을 예전에 그 다리미를 이게 달구던 그거를 아이언 스토브를 모티브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상세 페이지 가면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기름을 넣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근처에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디테일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면 모습이거든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심지가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얘는 따로 위에 팬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딱 어울릴 만한 게 있거든요. 키녹스에 불판을 딱 올리면 맞는 크기예요. 그것 말고도 뭐 아무거나 올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위에 뭔가 따로 제공되진 않고 이게 답니다. 그리고 앞 뒷면으로 불보기 창이 있고요. 불보기 창은 여기에 나사는 아니고 이게 육각 렌치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지금 쪼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안에 손을 넣어서 닦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름이 나중에 생기면 손을 넣어서 그냥 닦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 심지, 여기 보면 레버 있죠? 이 레버를 왔다리 갔다리 돌려가지고, 이거 아마 황동인 것 같아요. 황동 레버로 이걸 돌리면 심지가 내려왔다가 심지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는 이게 이제 계속 연소가 될 거잖아요, 그죠? 기름도 연소되지만 심지도 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불이 좀 세지고 낮추면 불이 약해지고, 이렇게 아예 다 내리면 불이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불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조금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완전 내리지 말고 요 정도까지 해서, 요 정도까지 내려갔죠? 너무 내려가면 이게 쑥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뒤로 제껴지는데, 요거를 여기 보면 경첩 부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정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가 정면이고, 여기 보면 또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이렇게 풉니다. 나사 같은 게 있어요, 나사. 얘를 풀어주고, 이게 완전히 풀리나? 뒤에 만져보면 완전히 풀리지는 않고요. 완전히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풀어서 옆으로 약간 제껴요. 제끼면 이렇게 뒤로 열어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뒷면은 여기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열 필요는 없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닫았잖아요, 그죠? 일로 옆으로 제껴요. 제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다시 잠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금 저는 너무 많이 열어버렸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겨라. 얼만큼 열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꽉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게 꽉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살짝만 돌려서 하면 됩니다. 다 열 필요 없네. 자, 심지 손으로 이거 당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름 묻을 거니까. 여기서 이걸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옆에는 보면 이제 숨구멍, 여기서 밑에서 이제 공기가 올라가겠죠. 산소가 있어야지 연소가 되니까. 숨구멍이 이렇게 여기 뒤에 한 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숨구멍이 한 줄 있습니다.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이렇게 딱 닫아 놓으면 옆에서 치는 바람에는 얘가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산소가 필요하니까 밑에서 빨아들이는 공간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완전히 꺾여서 분리가 되나? 이게 분리는 안 되네요. 보자. 뒤에 보면 이게 분리가 안 되게 밑에 한번 꺾어 놨어요. 이걸 꺾어 놔 버려 가지고 분리가 안 됩니다. 제끼고. 근데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놓았지? 신기하네. 이렇게 만지다 보면 분리가 되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분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90도로 꺾인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캠빌에 로고 찍혀있는 손잡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또 용도가 뭔가
일단은 얘를 닫고 앞부분 한번 열어볼게요. 밑으로 제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끼면 밑에 뭔가 있는데 이 용도가 뭐지? 이거 풀리네요. 풀린다. 풀리네. 이게 풀려요. 이렇게 풀면 뭐 없어요. 그냥 이게 다야. 뭘까? 이 용도는 뭐지? 이게 뜨거우니까 뭔가 잡으라는 건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양 디자인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뜨거우니까 뭔가 나중에 잡고 옮길 때 쓰라는 건가? 근데 이 한 손으로 들기엔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한 손을 못 들어요, 이거. 이 용도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아, 잠깐만. 아닌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한 용도가 있었으면 따로 설명이 있었을 건데 제가 따로 설명은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다 봤죠? 그러면 이제 기름을 넣어서 한번 써봐야 될 건데, 기름은 어디로 넣느냐? 예,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또 황동이겠죠. 그러니까 살살살 돌리면 이게 360, 여기 보면 이 레이저로 새겨져 있거든요. 360ml가 들어가고, 그렇게 넣었을 때 6시간 동안 태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쓰여져 있는 것들은 그냥 얘 이름 같은 거, 머구리 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SAD SAD 아이언 스토브 오브, 잘 안 보여. 그러네, 글자들이 있는데 낮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영어가 블라블라블라 적혀 있고, 캔빌에서 다시 재해석했다, 뭐 그런 문구가 여기 좀 적혀 있네요. 자, 여기를 엽니다. 이렇게 열어서 열면 이 안에 그게 없어요. 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기름 새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쓸 만큼만 기름을 넣어서 쓰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기름을 넣고 보관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틈새로 기름이 혹시나 뭐 열 수는 없으니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리벳, 나사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 안에 아마 기름통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굳이 기름을 채워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름을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불을 붙이고 다시 뚜껑을 닫고 하면 되는 형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넣다가 흘리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제끼거나 할 때 요 기름 넣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름을 뭐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부으면 분명히 흘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파라핀 오일이거든요. 파라핀 오일을 열고 여기다가 불을 낮추면, 아, 이거 100% 살 것 같은데 흘리는 거 감안하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옆으로 살짝 흘러요. 나중에 다 넣고 닦아야겠다. 자, 좀 몇 방울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연소를 많이 안 시킬 거라서 지금 시간도 좀 늦었고, 가득 넣어놓으면 6시간 동안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나 가지고 다니면서 흘릴까봐 많이는 안 넣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테스트고, 일단 써보고 어떻는지 아직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고 이거 있죠, 파라핀 오일, 이거를 제가 처음 사봤어요. 처음. 알코올 버너까지는 쓰는데 그 외에 화기에 막 등유난로 있죠. 등유는 뭐 익숙한데 그 외에 기름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떨까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심지가 젖을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넣은 양으로 심지가 젖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만큼, 이게 완전 젖어야 되거든요, 심지가. 그래서 넣고 한동안 있어야 됩니다. 낮에 넣어놓고 좀 잘못했네. 위에가 지금 완전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아들이려면 최소한 한 30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빨아들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아직까지 제가 상세 페이지 이런 걸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법이라든지 뭐 기름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아이언 스토브 중에서는 얘가 모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만듦새도 괜찮고 뭔가 잘 만들었어. 근데 심지가 어느 천년에 이게 젖을까? 뽀송뽀송하거든요, 만져보면. 그냥 기름을 더 넣어가지고 가득 넣어보고 곱게 잘 들고 가면 되니까. 심지 빠졌어요, 많이 돌려가지고. 어떻게 열 수 있나? 뭐라? 상세 페이지를 살펴봤는데 이 심지 교체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고요. 뭐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있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한 대 더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불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잠깐 옆에 두고요. 까만 거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일단은 기름을 채워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우유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상세 페이지를 저도 살펴보고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 가방 자체가 그 방수를 지원을 한대요. 혹시 기름을 셀 수 있을까봐. 그래서 이동할 때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까만 버전이거든요. 제가 촬영을 밤에 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은색 버전으로 했는데, 까만 버전도 나름 예쁠 것 같습니다. 예뻐요, 까만 버전도. 은색 버전. 자, 요거 잠깐 요렇게 놓고 요걸로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요거 열고 나서 뒤로 제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수직 상태에서 위로 들면 얘가 빠져요. 이렇게 해서 완전 분리를 해서 씻을 수도 있고, 세척이라든지 안에 닦는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조금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거 받침대 부분 있잖아요. 이 받침대도 여기 보면 육각 렌치로 얘가 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육각 렌치로 풀어서 그냥 요거 떼내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손잡이 있죠. 이 손잡이도 이게 착탈식이었잖아요. 요거를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움직이게 돼 있는데, 뭐 이거를 빼고 사용을 해도 된다. 이 밑에 연료통 부분이 막 심각하게 가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동할 때 아까 전에 여기 부분을 보면 기름 넣는데 요 안에 실리콘 같은 게 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실리콘 같은 게 없어도 기름통 안에서는 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겠다 싶었어요. 자, 요것도 기름을 한번 넣어서, 요번에는 좀 조심할게요, 안으로 쑥 안 들어가게. 자, 아까 전에는 얘를 목을 꺾어 가지고 90도만 꺾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안 꺾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보이니까 이렇게 기름을 좀 넣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 랜턴이 절로 돌아가요. 확실히 껌껌한 게요, 좀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넣어봤어요. 파라핀 오일은 냄새가 없네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까 전에 이게 심지가 젓는 게 빨리 안 올라가지고 제가 급한 마음에 막 이게 돌려가지고 조절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촉촉한 느낌이 안 난다 싶으면 그냥 냅뒀다가 내일 아침에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염없이, 지금 거의 한 10시 넘어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이제 구독자님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이왕 두 개 있는 김에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헤드 부분을 투톤 컬러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떨까 그냥 궁금한 겁니다. 배색이 어떨까. 자, 얘는 원래는 이 스테인리스 기본 색상이죠. 기본 색상에 풀 똑같은 색깔인데 위에를 까만색으로 바꿔봤고, 얘는 은색에 밑에 통을 까만색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투톤 배색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울리는 거는 요게 좀 더 어울리네. 밑에 까만 통에 위에 은색이 조금 더 배색이 좋은 것 같고, 얘는 약간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납니다. 얘는 살짝. 자, 이게 원래 컬러죠. 실버 스테인리스 기본 색상, 얘는 도색이 된 버전이죠. 자,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대충 젖었지 않았을까요? 젖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번 불 붙여 보겠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오네요. 이게 처음에 습기가 있으니까 유리에 습기가 확 올라오네. 지금 이제 좀 약간 습기가 있는 밤이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그름이 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심지를 올리면 불길이 좀 세지고요. 그름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심지는 적당히 이렇게 위에서 가물가물하게 쓰면 이제 랜턴 같은 느낌이 나는 거고, 많이 올리면 불길이 더 위로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가열할 때 쓸 수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연기가 막 나거든요. 심지를 많이 올리면. 그러니까 이게 불안전 연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냄비가 뭐 위에 냄비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시커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심지를요, 많이 올리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한 1, 2mm만 살짝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면 반사가 일어나 가지고 뒷면에도 불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눈으로도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 우리 유리창에 막 반사돼, 엘리베이터 타면 반사 되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되게 좀 불이 생각보다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알코올 램프라든지 파라핀 오일이 들어가는 그런 랜턴류, 램프류보다는 조금 느낌이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좀 그러네요. 장작 타는 거라든지 펠렛 타는 거라고는 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런 파라핀 오일을 써가지고 처음 불을 붙여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 첫 경험인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보면 계속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연기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바깥에서 이 외부가 완전 밀폐가 됐다고 하지만 아래쪽에서 여기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잖아요. 이게 없으면 불이 안 붙거든요. 공기가 흡입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래서 약간씩은 흩날린다. 근데 이걸 실내에서 쓸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그름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거니까, 100년 전에는 그랬지만 요새는 또 집이 밀폐성이 강하잖아요. 집에서 쓸 때는. 그래서 집에서는 하면 안 되고, 텐트 안에서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타프 밑에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내
특히나 좀 좁은 실내에서 사용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어요. 이 연기가 위에 폴폴폴폴폴 올라오는 게 계속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특별하게 나쁜 냄새가 나거나 등유를 태웠을 때 나는 그런 기름 냄새, 그런 냄새는 안 나요. 이게 파라핀 냄새구나. 근데 냄새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느낌상으로는 제 코에는 그래요. 이게 열기가요, 생각보다 되게 미미하네요. 열기 자체는 옆으로 나오는 열기가, 이 가스 쓰는 티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손을 이렇게 하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어쨌든 스테인리스 자체는 이 발열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옆에 부분에는 얘를 만지면 당연히 뜨겁겠지만 손을 이 정도까지 댔는데도 막 따뜻하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여긴 유리면이잖아요. 그나마 복사열도 나오고 하니까 유리열은 한 5cm, 6cm 정도 띄워 놓으면 그냥 뜨겁지도 않고요. 그냥 따뜻한 느낌 정도는 나요. 뭐 열기로만 따지면 핫팩보다 좀 못한 느낌입니다. 이걸로 물 끓이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한번 궁금하니까 테스트는 한번 해볼게요. 뭐 은은하게 뭔가를 데우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건데, 얘가 또 높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다 뭘 올려가지고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해봐도 시에라캅 올리면 밑에 껌댕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해봐도 생겨요. 100% 생겨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스도 공기 조절해가지고 노란 불 나오게 만들어서, 이게 파란색 불 말고 노란색 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뭐 컵 같은 거 올리잖아요. 밑에 그름 생기거든요. 얘는 오일류인데 당연히 생기죠. 심지를 좀 많이 한번 올려볼게요. 와, 그냥 위에까지 이제 해보세요. 무럭무럭 유리에 그름도 생겨요. 이렇게. 얘는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좀 큰 랜턴,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물론 이 위에 이제 조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라면 끓려면 아마 세월 안에 오래 할 것 같고, 그냥 예쁜 그냥 불멍용, 정말 불멍용 액세서리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름 냄새는 안 나요. 이게 파라핀 오일을 제가 처음 맡아봐서 그냥 뭐 양초 냄새 같은 거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같은 계열이잖아요, 양초하고 파라핀은. 등유에 막 역하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런 냄새하고는 완전 다른 냄새가 납니다. 이거 실제 사용할 때 등유를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핀 오일을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파라핀 오일이 조금 더 깨끗할 것 같아서 제가 캠핑용 품점 가서 뭐 요만한 거 한 병에 6,000원 하더라고요. 이게 한 1리터 되나? 근데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캠핑장이 장작 불멍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곧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나무를 태우는 그런 건 못 하고 숯은 또 쓸 수가 있는데, 불멍을 하고 싶다. 근데 휴양림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요런 거를 가지고 가시면 이제 불멍하기에는 되게 괜찮죠. 장작 불멍하고는 좀 많이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불멍하기에 되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뭐 영상으로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나름 좀 괜찮고 예뻐요. 저는 이제 항상 랜턴유를 넘어져도 엎어져도 얘가 깨질지언정 뭐 기름이 흘러가지고 불이 나거나 하는
그런 류의 직접 불 붙이는 용품들은 잘 안 썼거든요. 제가 안전에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히터 같은 것도 진짜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얘를 쓰면서도 항상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런 제품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진짜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리빙쉘 같은 거 있죠. 벽이 있는 텐트, 돔쉘터나 리빙쉘 보면 벽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경사가 있죠. 거기 벽에다가 쉘프류를 이렇게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이제 입구에다가 우레탄 창을 놓고 그 앞에다가 쉘프류를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바람이 탕 쳐버리면 이 텐트의 스킨이 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으면 다 넘어뜨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쉘프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짓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바람 부는 날.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 사용을 하셔야 되고, 얘를 불을 켜놓고 방치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 눈앞에서 즐겨야지, 얘를 진짜 이런 LED 조명처럼 아무 때나 놔놓고 그냥 화나면 끝, 이 개념이 아니라 얘는 화기잖아요. 화기는 정말 조심히 다루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불을 한번 꺼 볼게요. 이 심지를 얼마만큼 넣으면 불이 꺼지는지 모르겠지만 또 실수하면 아까처럼 쑥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넣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심지 그 가이드 안쪽으로만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돌리면 슝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을 못 잡겠네. 얼마까지 넣어야 되는지. 이게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없이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약간. 이제 꺼졌습니다. 물론 입으로 훅 불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끄름이 엄청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 손으로 만지니까 이거 뜨거워요. 따끈따끈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밑에 황동노브도 지금 열이 전달돼서 뜨겁거든요. 얘를 돌리려고 딱 잡는 순간 좀 화상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밑에 여기 헤드 부분이라면 밑에 몸통 부분이 있죠. 여기는 그냥 찹찹해요. 밑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밑에 이게 아까 전에 오일을 살짝 흘렸더니 물티슈로 닦았는데도 오일기가 좀 있네요. 이게 마른 티슈로 닦는 게 아니고 제가 마른 티슈 안 들고 다니니까 물티슈만 닦았는데 여기 약간 오일기가 남아있네요. 요거는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트란지아에서 나오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아가지고 기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오일통.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아까처럼 페트병에서 바로 따르면은 결국은 새기는 새요. 아무리 조심히 해도. 자, 이제 요거 열어가지고요. 물티슈 있으니까 물티슈로 잡고 돌려서 다시 불 한번 더 붙여볼게요. 이게 얼마까지 들어간지 감을 못 잡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내 앞으로 돌리면 들어가고 뒤로 돌리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이게 똑바로 안 나오고 약간 비스듬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똑바로 만들지? 많이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 되나? 많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니까 되네. 한 번 더 불 땡겨 보겠습니다. 자, 심지를 살짝 올려놓고 살짝 심지 내려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잠궈주면 됩니다. 자, 심지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밑으로 내리면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오면 그름 많이 올라오니까 지옥불도 아니고
안에 그름 많이 생기니까 조심하시고 살짝 내려서 위로 다일랑말랑 하게 만든 다음에 안정화를 좀 시키면 얘가 괜찮아집니다. 지금 위에 뚜껑을 제가 완전히 안 닫아 가지고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뚜껑이 완전히 지금 닫혀가지고 한 손으로 해서 제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완전히 닫히면 여기 기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안 나요.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캠핑 용품 중에서 제일 조심히 지금 쓰고 있거든요. 심지도 한번 빠뜨려 봤지. 심지 한번 빠뜨리면 이 또 꺼내려면 이게 다 풀어야 되지. 뭔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좀 익숙해지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도 한번 내일 아침에 여기다가 이제 시에라에 한번 물도 한번 끓여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불 붙이거나 뭐 하는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익힌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요 정도만 써보고 내일 또 한번 아침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조심조심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이 레바를 나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내려가니까 확 내리면 쑥 내려가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불이 가물가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꺼지게 냅두면 됩니다. 한 5, 6초 기다리면 그냥 팍 꺼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은 하게 해야겠다. 모르겠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심지 빠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사용하자마자 이게 두 개가 없었으면 아예 오늘 못 썼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그냥 두 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둘 중 하나를 썼지만, 요 심지는 조금, 이거 캠빌 제품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그럴 거잖아요. 같은 원리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것도 내일 아침에 마무리로 리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한 20-30분 써가지고 잘 모르겠고, 요것도 며칠 더 써보고 어떻는가를 얘기하는 게 올바른 리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 자주 들고 다닐까? 자주 활용할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 익숙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해져야 되는 물건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랜턴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한 만 3년 넘게 이런 불 붙이는 랜턴에 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좀 강하다. 근데 뭔가 새로운 장난감이니까 재미는 있다. 그런 느낌이네요. 어저께 연소를 다 못 시켜가지고요. 아침에 여기다가 커피 물을 조금 끓여 보려고 합니다. 기름을 다 썼나? 불이 안 붙는데 기름을 다 썼나봐요. 됐다. 낮에 보니까 그름 더 잘 보이죠. 불 조절 잘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에서 그름이 뽕뽕뽕뽕 생기고 있는데, 요게 조금 지나가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트를 한번 올려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올리면 냄비 똥꼬에 이거 다 묻습니다. 실내에서 이제 사용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들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살짝만 봐도 그름 보이는데, 밑에 그름이 생긴 거 보이시죠? 나중에 물티슈로 닦으면 되긴 합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커피를 어느 천년에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가 버너로서의 역할도 좀 해줄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이 어저께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살짝 요게 심지가 좀 기울었어요. 그래서 심지가 여기는 많이 튀어 올라와 있고 여기는 적게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산맥처럼 한쪽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불도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더 세겠죠. 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는데 안 뜨겁나? 자, 위에다가 키녹스 팟케트를 올려가지고 물을 한번 데워 보려고 하고 있는데, 물이 과연 끓을까? 가스버너에다가 끓이면 금방 끓을 건데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볼게요.
이거 올려놓은 지 한참 지났거든요. 물이 끓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막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밑에 보이시죠? 새카매졌어요. 새카매졌어요. 이렇게는 안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닦으면 되지만 그것조차 귀찮잖아요. 하고 물도 되게 오래 끓고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요거는 랜턴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려 했더니 엄청 오래 걸리네. 지금 거의 다 끓긴 했거든요. 파라락 끓는 데는 그냥 요런 거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는 여기 가 있어라. 자, 이제 깨끗하게 닦긴 했는데 귀찮네요. 물티슈 2장 쓰고 키친타올도 한 장 썼는데 이게 밑면에만 묻어있는 게 아니고 그름이 옆면에도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닦아야 될 부위가 조금 넓습니다. 여기다가 뭔가 조리를 하기 위해서 조리기구를 올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하고 여기 테두리에도 지금 좀 많이 그름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불 조절을 잘 해가지고 심지를 적당히 올리면 좀 덜 생겨요. 그리고 심지를 많이 올리면 이렇게 봉화대가 됩니다. 지금 많이 올린 것도 아니거든요. 한 0.5cm 올렸는데 이렇게 봉화대가 되네요. 이게 파라핀 오일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기름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여기 초보자잖아요. 이런 오일 랜턴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더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 조절을 엄청 잘 해놓으면 이제 그나마 좀 낫습니다. 유리에도 지금 위쪽은 그름이 조금 생겼거든요. 아유, 손에도 오늘 뭐 장작 쓰지도 않았는데 손에 막 그름이 그냥 장난 아닙니다. 자,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매너타임이, 여기가 매너타임이 8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다 일어나긴 다 일어났어요. 저도 아침에 5시 반쯤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화장실 막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깼단 말이에요. 자, 밥 먹고 후식 모닝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딱따구리다. 근데 이거를 또 막 깔끔 떨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 싫은 거겠죠. 저도 막 깔끔은 아닌데 그래도 막 이게 그름이 싫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불 위에다가 식기를 올리진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앞으로는 얘를 랜턴으로만 저는 사용할 것 같다. 감성 랜턴.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총평 같은 느낌인데, 굳이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를 그냥 보여주기 좋으라고 뭐 요리도 하고 고기도 굽고 하는 거는
제 취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예쁜 불 보는 걸로 좀 만족하는 게 이 제품을 제가 제일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위에다 불판 올려, 키녹스 불판 있으니까 올려가지고 고기 굽고 하면 되는데, 아까 물을 끓여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화력을 올릴 수가 없어요. 화력 올리면 그름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안 될 것 같고, 하고 실내에서는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불을 낮춰도 그름은 좀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사왔던 이 파라핀 오일이 안 좋은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퓨어 핸드용으로 제작된 파라핀 오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 시 냄새나 그름이 없어 깨끗함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오일이 연소되면서 실내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등 악취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가 넘어져서 오일이 흘러도 인화되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심지 없이는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은 한데, 다음번에 파라핀 오일을 요거 말고 다른 종류도 한번 사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랜턴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 파라핀이 들어가는 퓨어 핸드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원래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캠빌로부터 얘를 2대나 협찬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서 뭐 협찬 받았다고 막 장점 같은 것만 얘기하면, 실제로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또 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또 얘기를 해줘서, 리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아 이렇구나 하고 알고 쓰는 거랑, 장점만 막 얘기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몰랐던 단점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예쁜 랜턴 그 정도의 딱 용도로 쓰시면 스트레스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에 그름이 좀 생겼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올려도 막 안 뜨거워요. 그냥 이 정도까지 완전히 바닥에 대면 칙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했을 때 그렇게 뜨거운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물티슈로 한번 닦아 볼게요. 이렇게 위에도 묻어 나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팟을 올려가지고 이 주전자를 올려가지고 좀 그런 거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불을 좀 세게 올렸을 때 그게 흩날리면서 생긴 그런 그름이기도 해요.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름은 닦아주면 없어집니다. 물티슈. 이게 생긴다라는 걸 알고 써야 되고, 그리고 유리 부분에도 윗부분에 살짝 그름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용 다 하고 나서 여기도 물티슈나 손으로 꺾어가지고 분리도 되잖아요, 그죠? 손으로 막 닦아주면, 물티슈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또 해결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디자인은 진짜 이때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서 좀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게 그 원조를 제외하고 위너웰에서 그 복각을 해서 만들었던 제품도 아주 앤틱하고 옛날 느낌 나고 좀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막 나온 제품들도 뭐 나름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둘 다 가격이 좀 셌어요. 하나는 70만원대인가 뭐 50만원대인가 뭐 그랬었고, 중국에서 나온 건 3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얘는 15만 9천원이잖아요 가방까지 다 제공을 하고 추가 심지 주고 기름을 제외하고는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런 오일 랜턴을 퓨어 핸드 같은 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원래부터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랜턴 대 랜턴으로 비교를 하자고 치면 얘는
어떤 이런 앤틱한 느낌의 소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고, 뭐 지금 육각 렌치도 다 풀기는 해야 되겠지만 요런 오덕 같은 것도 쓰지 않는다면 빼놓을 수도 있고, 앞에 손잡이도 안 쓴다면 다 빼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있지만 자기가 좀 좋아하는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사용을 해도 되고, 뭐 가지가지 여러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황동이라든지 요런 배색도 좀 예쁜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은색이랑 얘랑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낮에 보니까 까만색의 황동 요게 좀 예뻐요. 이 패턴이 좀 고급지고 예쁜 느낌이고, 밤에 봤을 때는 이게 또 시커매서 안 보이거든요, 조명이 밝지 않으면. 근데 이 불을 보기 위해서 조명을 또 탁 키면 이 까만색 요런 외향적인 부분은 예쁘게 보이겠지만 안에 또 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 중에 둘 다 마음에 들고, 제가 만약에 구독자 이벤트를 안 했다면 둘 다 썼겠지만 일단은 제가 하나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저는 까만색을 보내드리고, 은색 스테인리스 그 고유의 색깔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쓰겠다 하는 거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담당자분한테, 캠빌 담당자한테 심지 빠진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핀셋 같은 걸로 빼내면 된대요.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핀셋이 있어요. 좁은 핀셋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제가 어떻게든 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핀셋으로 빼내도 되고, 아니면 뭐 바늘 같은 거 있죠, 대바늘, 그걸로 찔러서 당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일단 고쳐서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심지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롤러처럼 눌러진 요 밸브로 돌려가지고 벽에 밀착시켜서 얘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올리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돌리다 보니까 제가 쑥 빠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넣을 수 있으니까 꺼낼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연소가, 어차피 이거는 배송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라서 연소를 좀 많이 시키고 끝까지 태운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등유 난로 정리할 때 보면 그냥 끝까지 틀어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심지에 남아있던 이제 기름까지 다 이제 흡수돼서 연소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심지가 안 탈 때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심지도요, 끝에 좀 타 있으면 그을음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등유난로도 약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쓰다가 끄트머리가 좀 많이 그을렀다, 심지의 끝이 많이 그을렀다, 그러면 이제 가위로 그냥 잘라내고 또 쓰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자르다 보면 점점 짧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있는 심지를 그냥 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캠핑을 얼마나 많이 나가야지 얘를 다 쓰겠어요, 그죠? 물론 심지는 바닥에 닿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셔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름을 빨아먹지 못하는 순간까지 가겠지만, 뭐 심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그름 싫다 그러면 그냥 잘라내고 쓰세요. 잘라내고 쓸 때마다 잘라내고 쓰시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밸브를 돌리다 보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대각선으로.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이 더 많이 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싫으신 분들도 튀어나온 부분을 사각사각 잘라주시면 수평을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태울 수 있습니다. 머구리 스토브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죠? 캠빌은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재밌게 짓고, 한번 딱 들으면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는 그런 네이밍을 잘 짓는 것 같은데, 요 머구리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름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 상태, 마감이 진짜 좋아요. 마감 진짜 좋아요. 뭐 하나 뭐 손에 걸리는 부분 없고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광이잖아요, 그죠? 무광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광 도장으로 돼 있어요. 위에는 완전 무광이고 밑에는 살짝 반광, 한 10% 광, 그런 느낌인데 디자인은 정말 잘 뽑았다. 그리고 기름 만탱크 하면 6시간 정도는 계속 탄다고 보니까 뭐 저녁부터 켜가지고 자기 전까지 그냥 계속 켜놓으면 한 4시부터 5시부터 켜가지고 한 11시 12시에 잔다고 보면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연소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 못 시킨다 하더라도 아침에 좀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불멍, 굳이 귀찮게 막 장작 넣어가면서 불멍할 필요 없이 요런 거 하나 딱 틀어놓고 아침 감성 즐기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즐기기에
딱 좋은 캠핑 소품, 감성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적절하게 다 제가 할 말은 한 것 같고요. 장점, 단점 제가 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장점은 예쁘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다. 가성비는 좋은데 마감이 엄청 좋다. 마감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거는 누가 봐도 마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감이 진짜 좋다. 예쁘다. 불멍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단점, 저처럼 조심 안 하면 심지가 쑥 빠져버릴 수 있다. 그게 단점. 그거는 얘 말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이런 스타일이면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름이 의외로 많이 보인다. 그리고 파라핀 오일이 아까 장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실내의 냄새 제거하고 담배 연기 냄새도 좀 제거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기가 저는 좀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핀 오일을 태운다는 거는 양초를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양초도 집에 안 좋은 냄새 나거나 생선 굽고 난 다음에 양초로 좀 태우면 집안에 공기가 좀 괜찮아지잖아요. 냄새가. 얘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 그름이 저는 신경 쓰여요. 저는 신경 쓰이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거를 이 위에다가 올릴 일은 없을 거다. 만약에 올린다면 이제 닦는 거를 감안을 하고 올려야 된다. 그렇게 뇌리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두 가지가 좀 단점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품들은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하고 똑같은 취향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이런 그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용기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닦으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고기도 굽고 다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쓰고 나중에 그름만 그냥 닦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거는 누군가한테는 제가 말했던 단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윗부분에 그름이 좀 생겨도 어차피 불은 아래쪽에서 놀고 있어 가지고 이 그름이 많이 거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름 자체가 어차피 까만색이기 때문에 스텐 버전 말고 이 블랙 버전은 사실 그렇게 이 그름이요 뭐 나빠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이 유리가 그 스모크 유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연출을 해주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협찬을 만약에 안 받았으면 얘는 샀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내 캠핑의 어떤 그 분위기를 올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솔캠 나왔을 때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제품들 아직 안 써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요 놈으로 입문을 해가지고요 퓨어 핸드 그 램프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리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